안녕하세요. 경매 동호회 여러분. 거시경제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김성일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과 함께 활기차게 파이프라인 한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상가를 경매받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여러 조건과 입지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인 상가임대차법을 모르면 경매인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 권리가 인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내 월급의 수준의 임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큰 수렁에 빠져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 두 번째 시간으로 상가 경매 입찰 전에 꼭 알아야 할 9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가 분석과 임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옥션으로 물건의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분석 그리고 입지와 현황 검색을 하고 로드뷰로 경매에 응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합니다. 가치가 있다면 임장을 통해서 상권 분석과 공시률, 수익률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상가에 대해서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상가가 될지 안 될지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입찰할 곳에서 2시간만 1km 반경으로 둘러본다면 주변 상가 공실률과 주변 아파트와 주택수 그리고 주변에 입점한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점 등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인테리어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중개사 상담을 통해서 주변 상권을 파악한다면 경매 물건을 응찰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죽은 상권과 공실률이 20%인 신규 상권은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가는 공실로 인한 투자금 손실과 이자 부담과 공용관리비 부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용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수년에 걸쳐 공실 상태로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가는 대부분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 연체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 관리비 내용은 공용 전기, 수도 비용, 화재 보험료, 청소 비용, 수선 유지비, 건물 관리인 등 집합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비용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상가는 5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과장 광고 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 대행 업체는 수익률 보장, 세입자 보장, 임대 알선, 매매 차액 실현, 유명 브랜드 입점, 매물 마감 임박 등으로 매수자를 감언이설로 유인하지만 분양업체가 분양이 끝나면 언제 뵙던가입니다. 전화번호도 바꿉니다. 처음에 대하던 태도가 180도로 바꾸게 됩니다. 이유는 분양업체는 책임이 없는 뜨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테마 상가, 아파트 단지 상가, 주상복합 상가, 그린 상가, 나홀로 상가 등으로 5개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테마 상가는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택지 지구에서 개발된 오픈된 쇼핑몰 상가를 테마 상가라고 부릅니다. 예로 들어 동대무, 밀레오레, 일산해, 라페스타 등이 대표적인 테마 상가입니다. 그린 상가보다 더 작게 쪼개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은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 상가는 온라인 쇼핑의 대중화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테마 상가는 황금성, 수익성, 공실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매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상가입니다. 단지 상가는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상권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편의점, 미장원, 부동산 중개업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높은 집가 상승이나 임대 수익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안정적이지만 상권이 크지 않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주상복합 상가는 대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1, 2층으로 구성된 상가를 말합니다. 단지 내 상가처럼 주민을 상대로 이루어져서 업종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 초기에는 활성화와 입점률이 낮아서 분양 상가로 투자할 만한 상가는 아닙니다. 그린 상가는 주택이 밀접한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2, 3층으로 구성된 아담한 상가를 말합니다. 1층은 주로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2, 3층은 주거와 임대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어서 경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상가 건물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구조물 변경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전세자는 전세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장점입니다. 상가로 주택에 들어가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 80%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은행 대출도 주택과 다르게 이자만 내도 됩니다. 경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 밖에 외곽 도심에 나홀로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임대 수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주변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와 상가가 붙어 있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가 상승과 수익률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가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투자 목적이 높은 수익률을 찾는 것입니다. 상가의 수익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4에서 5% 내외이고 수도권은 5%에서 6%, 그 밖의 지역은 7%에서 8% 내외입니다. 서울이 수익률이 적은 것은 투자 비용이 지방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지라도 집가 상승률은 수도권이나 그 밖의 지역보다 서울이 높기 때문에 상가 건물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상가는 최소한 6% 이상이 수익률이 나와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주택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가 투자의 시점은 경기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가 투자는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경기 하락장에서는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는 대부분 대출을 70% 이상을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상가는 금리가 5% 이상으로 경기 하락장에서는 경매로 상가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리 5%가 수익률 4%를 앞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올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 공시률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 투자금 외에 추가 지출 비용도 점검해야 합니다. 취득세 4.6%와 법인세, 등기 비용, 명도 비용, 공실에 따른 관리비도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고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저번 시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모든 보증금, 권리금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경매 낙찰자가 권리금을 물어줄 필요는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것에 임대인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상가를 점유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상가를 점유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인이나 임차인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경매의 등기 권리 분석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낙찰받은 상가 영업권 승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과 영업권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허가권에 대해서 합의금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영업권을 말소시키고 새롭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절차나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소방법, 주차장법, 정화조법, 기타 법령이 바뀌어져서
다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의 수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 승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 시청에 허가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기존 임차인과의 적절한 합의금으로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영업 제한 사항도 함께 체크해서 상가 건물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7번째로는 경매 낙찰받은 상가의 원상 복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임대 상가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원상 복구와 비용 등을 특약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인이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다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 활동에 필요해서 공사한 내용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가의 건물을 가치 상승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 내역과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상가의 법정지상권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경매에 나온 토지 위에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 존재할 경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갖고 근저당 설정 전부터 건물이 존재할 경우와 어떤 이유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의 활용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에 법정지상권이 걸려 있다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평수에 대해서 5%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는 목적은 반의 반값으로 토지를 사서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경매에 응찰하게 됩니다. 9번째로는 상가를 경매 입찰 시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도시계획,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즉 개발행위 제한 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의 범위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서 강제 이행금의 금액과 원상복귀 비용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경매 상가가 도시계획, 지구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서 상가 신축과 영업허가에 제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투자 호재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는 하락장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상가도 수익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도 저점을 지나 상승기가 있듯이 상가도 금리나 정책과 경기 상승기가 되면 반드시 투자해야 할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상가 3번째 편으로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상가 경매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고 좋은 상가를 만나서 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상가 파이프라인으로 경제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가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 원리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을 금수저로 안내하는 김성일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